과거 중국사 최고의 명군 광무제가 무너졌던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이런 한나라 말기에 다시 한번 멸망의 징조가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나타난 희대의 풍운아이자 광무제와 같은 황실 유씨의 피가 흐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유비였습니다. 161년 양력으로 7월 9일에 황실의 후손이던 유홍의 외아들로 출생합니다. 타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와 삼촌은 집안이 멸불당할 것을 우려하며 그를 혼냈다고 합니다. 유비의 말은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삼촌은 유비의 혈통을 알고 있었고 당시 황실이 맞닥뜨린 황실 권위가 심각하게 추락한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간신들이 판을 치며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에 한 고제 유방, 광무제 유수 등의 영웅이 나온 유씨의 피가 흐르는 그가 위험한 세상에서 천하를 얻고자 무모한 도전을 할까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유비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이 살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수염이 긴 남자와 통통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운명의 만남이었죠. 1일과 30년을 함께하게 될 거라고 유비는 이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와 삼촌이 염려했던 그의 꿈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공을 세우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때 운명의 라이벌 조조와 만나게 되죠. 조조는 환관의 양자의 자식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이던 조와는 좋은 환관이었지만 그의 사후 환관들은 모두 사악한 사람들로 도배되어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조조 또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반동탁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한 정권의 실세로 독재하고 있던 동탁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비 또한 열심히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맹주 원소의 사촌동생이던 원술과 함께하던 파트너였던 손견이 계속되는 활약으로 동탁의 근거지인 낙양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동탁은 이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궁궐에 불을 지르고 낙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궁궐에 놔두고 간 옥새를 손견이 발견하고 원술에게 이 옥새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원술은 이로 인해 황제가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무작정 서둘러 황제에 오르다 결국 부족했던 비전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맹주 원소가 군벌들 모두를 통솔하는 데에는 역량이 부족했기에 결국 이들끼리의 다툼은 피할 수 없었고 반동탁 연합이 해체되고 군웅 할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비 또한 나름의 군벌이었지만 삼형제는 모두 힘은 강했지만 무언가 전략적으로 하는 머리의 힘이 부족했고 결국 이곳저곳 떠돌게 됩니다. 그 사이 조조는 원소 세력을 상대로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를 볼모로 잡아 정권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사촌형 유표가 본인을 받아주어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촌형이던 유표는 청주 일대를 장악한 기름진 땅을 토대로 매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군벌이었으나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비 세력의 브레인이던 서선은 조조가 어머니를 포로로 붙잡자 조조 세력에게 투항해버립니다. 그러나 서선은 뛰어난 주군이던 유비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고 그에게 책사 한 명을 떠날 때 추천해줍니다. 바로 그가 유명한 공명선생 제갈량이었죠. 유비는 제갈량에게 찾아가 함께 해달라고 했고 제갈량은 이를 승낙합니다. 한편 죽기 전 유표는 본인의 후계자를 유비로 하고 싶어 했으나 재혼한 부인과 자식이 청주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유비는 계속 승계 문제로 골치 아파합니다. 그 사이 강동 일대는 손견의 둘째 아들이던 이제 막 청년이 된 매우 젊은 손권이 있었고 위쪽은 사실상 일부 군벌을 제외하면 거의 조조의 영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이러한 조조가 중원을 통일하고자 하는 야욕을 막고자 하는 큰 수를 하나 두게 되는데 바로 송건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던 유표의 자식이던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해버렸고 유표는 208년 사망하게 됩니다. 송건의 뛰어난 책사 노숙은 이때 유비가 있던 청주 일대를 이참에 얻을까 생각했고 마침 제갈량도 중원을 주도하는 세력을 세 세력으로 나누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은 유비를 설득해 우리와 함께 하라고 권했고 송건과 유비의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비의 천재 책사 제갈량의 쇼가 시작되는데 제갈량과 송건군의 책사 주류는 손바닥을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같다는 걸 확인하죠. 화공, 불을 이용해 적을 상대하는 대인전 최강의 병법 중 하나. 잘 쓰면 정면으로 맞붙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조조군도 박살낼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바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갈량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동남풍이 불도록 만들어냅니다.
송권진영 황제는 본인을 희생해 적에게 항복하는 척 위장한 뒤 화물선으로 위장한 화염을 실은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제대로 먹혀 들어가며 조조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손권 유비 동맹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조조는 당분간 군벌들을 제압하고 중원을 통일하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고 제갈량이 짠 계획대로 천하가 산등분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흔히 삼국지의 세 진영인 조조의 위, 유비의 촉한, 손권의 오가 나뉘어 싸우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까지 아직 이들 중 아무도 군주가 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존 손권 진영 노숙의 목표는 형주를 손권의 진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만 전쟁이 끝나고도 유비는 특유의 외교술로 형주를 계속 본인들의 영토로 가지게 됩니다. 유비는 특유의 리더십과 쇼맨십, 부드러운 성품과 인덕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용이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렇게 만 23세까지 별다른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백수이던 유비는 본인에게는 일생을 건 최대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로 한중 공방전이었죠. 실제로도 이 공방전은 촉한의 5호 대장군 중에서 형주를 지키는 관우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참전한 그야말로 촉한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한중왕을 자칭하며 왕이 되게 됩니다. 유비는 이제 손권 세력을 넘어 조조와 천하를 양분하는 거대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조가 해당 전투 이후 건강 악화로 사실상 전쟁에서는 은퇴를 했기에 더더욱 중요했죠. 그러나 전성기를 지나 황혼기로 가며 그에게 여러 슬픈 일도 찾아오게 됩니다. 219년 관우가 형주 공방전에서 북진하던 중 조조 세력의 서왕과 만총에게 패배하고 이후 위와 미략을 맺고 형주를 기습 공격한 송건과 그의 책사 염원군에게 형주를 공격받아 잃고 본인마저 사망하고 맙니다. 유비는 이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조조 또한 본인의 라이벌의 가장 소중한 부하였을 관우와 친분이 있었기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머리를 손권 세력에서 조조에게 동맹의 선물로 보내자 그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220년 1월 조조는 오랜 두통으로 인한 투병으로 낙양에서 학년 65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자식 조비가 황제가 되려고 헌제를 내쫓아 본인이 황실의 후계자이자 환황실을 복벽하려고 했음을 선언하며 기존 한을 계승한 촉한을 세우고 황제에 오릅니다. 풍운하가 마침내 용이 되어 중원을 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즉위도 잠시 이후 장비마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되며 그의 판단력은 점차 흐려지게 됩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태까지의 복수심에 불타올라 지적 송권을 토벌하고자 일흥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친 서툰 마음 탓이었는지 아니면 제갈량이 함께하지 않은 탓인지 송권 세력의 젊은 책사인 육손에게 대패하며 백제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유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의형제들의 죽음과 소중했던 부하들의 죽음, 본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 꿈을 이루지 못한 본인에 대한 실망감, 유비는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건강이 크게 악화되게 됩니다. 송권은 늙고도 강했던 유비를 크게 두려워하며 화친을 계속 요청했으나 본인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송권은 이제 더 이상 유비의 머릿속에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선 유비의 세력이 당분간 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유비가 곧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내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223년 6월 10일 대신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본인을 낮추며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고자 했던 그의 가치관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새로운 세대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이 다시 일어난다는 희망을 안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